안녕하세요. 올해 65세 심장 전문의 박준석입니다. 30여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의 심장을 지켜왔습니다. 의사가 된 이래로 늘 제 좌우명은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치료다였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심장 건강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부터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같은 무서운 병들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기에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진료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저 스스로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심장 건강 체크 방법 5가지를 아주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줄 비결이 담겨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비결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심장 건강 체크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심장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심장 질환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심장 건강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심전도 검사는 심장의 정기적인 활동을 그래프로 기록하여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을 진단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아주 규칙적인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이 신호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은 뇌졸중이나 혈전색전증처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65세 이상에게 심전도 검사를 국가 건강검진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방사선 노출 없이 심장의 움직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심실 기능이나 판막 질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심장 내부를 여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상동맥 석회와 CT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석회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측정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검사는 미래의 심장 건강을 미리 예측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인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 고지혈증 여부, 그리고 몸속의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24시간 심전도나 운동부하 검사 같은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이 검사들을 꾸준히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저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 검사들을 받으며 제 심장 건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진은 마치 자동차 정기 점검과 같습니다. 미리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심장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아직 한 번도 심장 검진을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올해 안에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두 번째 심장 건강 체크 방법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셔서 제가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같지 않은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자가 진단법 중 하나로 계단 오르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계단을 2층이나 3층 정도 올라갈 때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거뜬했던 계단이 유독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맥박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목 안쪽, 무릎 뒤, 발등, 발 안쪽 복숭아뼈 아래 등에서 맥박을 느껴보세요. 맥박이 너무 약하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맥박은 심장 건강의 기본 지표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의심 증상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럼증, 갑자기 정신을 잃는 실신,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소화불량처럼 보이는 더부룩함,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이 느껴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깨나 목, 등으로 뻗치는 듯한 방사통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줄 알고 소화제만 드시다가 알고 보니 협심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심장 질환은 예상치 못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한 소화 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오인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날 때나 오래 서 있을 때 또는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기립성, 저혈압도 심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옆으로 누워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잘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 번째 핵심 심장 건강 체크 방법은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도 우리의 일상 습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 습관은 심장 건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주 3회 이상 가급적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여성의 경우 하루 3,600보만 걸어도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봐도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볍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운동은 심장을 펌프질하는 힘을 길러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혈압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지중해식 식단은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섬유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섭취는 줄이고 불포화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여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만약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을 위해 지금 당장 금연을 시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술은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심장 근육을 약화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 활동,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건강한 습관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달라진 심장 건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심장 건강 체크 방법은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질환들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질환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심장 근육을 두껍게 만들거나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부전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특히 작은 혈관에 손상을 주어 심장 질환의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고지혈증은 혈관 내벽에 지방 덩어리를 쌓이게 하여 혈관을 좁히고 탄력을 잃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질환 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수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약 복용량이나 종류를 의사와 상의하여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혈압 측정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측정하여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심장 건강을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리 알고 더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할 것을 늘 강조합니다. 약은 현재의 수치를 조절해 주지만 근본적인 건강은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뛰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떤가요? 한 번쯤 꼼꼼히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관리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태도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다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소통하며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5번째 심장 건강 체크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심장 건강과 예방접종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령자는 독감이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러한 감염병은 단순히 호흡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심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기존의 심장 질환이 악화될 수 있고, 폐렴은 심한 경우 심부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감에 걸린 심장 질환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6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꾸준히 받는 것이 심장 건강을 간접적으로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대상포진이나 파상풍 같은 다른 예방접종도 고령자의 건강에 중요하지만, 특히 심장 건강과 관련해서는 독감과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꼭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빠지지 않고 맞고 있으며 폐렴 구균 백신도 권장 주기에 맞춰 접종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장에 가해질 수 있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예방접종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큰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단 심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을 아직 맞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접종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65세 심장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5가지 핵심 체크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기적인 심장 검진을 통해 미리 문제를 발견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자가 진단 및 증상 인지로 조기 대응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진료 경험과 저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특히 심장 건강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하루에 30분 걷기부터 시작하고 내일부터는 식단에서 나트륨을 조금 줄여보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65세인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심장을 위한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나눌 테니 제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